안녕하세요. 진짜 안보 방송 7월 18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옥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덥군요. 항상 더워하시는데. 네,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데다가 오늘은 또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고 그래서 불쾌지수가 좀 높죠. 네, 그래서 이 스튜디오 에어컨이 지금 빵빵하게 터지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 스튜디오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초에 중국 출장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수요일까지 중국에 가서 또 변함없이 중국 술을 또 만끽하고 왔죠. 예. 당초 이제 중국에 가서 잡혀 있는 세미나 주제는 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 이런 네. 어떤 타이틀이었는데 요즘 한일 관계가 핫 이슈잖아요. 예. 중국 쪽에서도 한일 관계에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론의 한 3분의 2가량은 한일 관계에 초점이 좀 그 정도로요? 예, 맞춰질 정도로 그쪽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그리고 중국 측 참석자들 가운데 아주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해온 전문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 들었던 얘기와는 좀 결이 다른 얘기들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뭐 오늘 방송 일부 주제가 한일 관계로 잡혀 있으니까 뭐 중간중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을 잘 통해서. 파보세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한일 관계가 상당히 핫 이슈로 부상을 했는데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선전포고를 했고 내달부터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점점 더 한일 관계가 조금 긴장감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상 전면전에 가까운 뭐 이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 아직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뭐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뭐 우리는 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해 왔죠. 네. 우리가 사실 뭐 그런 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좀 계속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좀 이렇게 지금 한일 관계 양상을 이 현미경으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동시에 좀 망원경, 좀 큰 틀에서 볼 필요성도 동시에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제가 그 중국 베이징에 가서 중국 전문가들이 이것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의도가 뭐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중국 쪽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본은 좀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장기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일본이 노리는 거는 지금 뭐 한국이 뭐 최근 경제 사정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을 추격해 왔잖아요. 네. 그죠? 뭐 예를 들면은 한 30년 전에는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의 한 30분의 1 정도였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지금 좁혀진 상황이고 특히 이제 몇 가지 첨단 산업 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네. 이것 관련해서 이제 일본을 진작에 이제 추월하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국 경제 성장에 좀 길을 꺾어서 더 이상 일본을 추월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특히 지금 커져가는 중국 시장 관련해서 한국을 중국 시장에서 좀 밀어내고 일본이 거기서 좀 더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중국 측의 시각이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아베 총리가 이번에 21일 오는 참의원 선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고 이런 강도 높은 규제들을 이제 마구마구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런 분석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뭐 정치적이라던가 아니면 역사적 그런 시선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 전문가, 일본 통인 중국 전문가의 얘기는 일본은 경제 문제로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이 한때는 미국을 추월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1980년대, 90년대 초에는
일본의 경제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예. 근데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한 이후 지금 중국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가 3배까지 벌어졌어요. 네. 굉장히 이제 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그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2010년 전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라는, 그때가 이제 아베 정권 초기였는데 그런 판단을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2014년, 15년 이렇게 지나고 특히 이제 그 이후 직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중국의 부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된 만큼 중국의 파이가 커지는 거를 저지하려고 하는 건 더 이상 실효가 없는 네. 선택이고, 오히려 커져가는 중국의 파이에서 일본의 몫을 더 챙기자. 이런 네. 쪽으로 이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작년에 그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오사카 G20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벚꽃이 피는 시기에, 즉 봄에 시진핑이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일종의 그 새로운 중일 관계를 선언하는 그런 어떤 선언문 채택도 예정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예. 이제 그런 어떤 양상이 보여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일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하고 한일 관계 흡사점이 있죠. 역사 네.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영토 분쟁. 우리는 영토 분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쭉 해왔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이 흡사하게 존재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되는 것은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하면서 양자의 좀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 국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혹시 이번에 중국 출장 가셔서도 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뭐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된 바가 있는 건가요? 그럼? 뭐 어떤 부분 관련해서요? 뭐 중일 간에 그렇게 좀 화해 모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게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고. 네. 반면에 이제 일본이 중국의 추월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이 중국을 추월하는 건 도저히,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건 도저히 네. 이제 용납할 수 없다. 네. 제가 좀 더위 먹어서 그래요. 한국이 중국을 추월이라. 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네. 이제 기사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예방 경제 전쟁의 관점에서 일본의 조치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예방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저 나라를 가만히 두면은 언젠가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선공을 가해서 네. 그 나라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예방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뭐 우리한테 무력을 쓴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성공을 가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일본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에 이제 때린 주먹도 아프다. 라는 네. 말이 있듯이 일본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특히 이제 그 여행객들이, 한국인 여행객들이 줄어들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이제 그 부품과 소재 수출하는 일본 기업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데에는 일본이 조금 다치더라도 한국을 더 크게 다치게 하면 그건 일본의 승리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 측 인사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국이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분명한데, 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중일 관계 개선에서 좀 교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좀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 좀 알아서 찾으면 좋겠다. 이런 네. 뉘앙스도 좀 풍긴 거예요. 생각해보면 중일 관계에서 어떻게 교훈을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한 3가지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도 집권 초기에는 역사 문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를 했어요. 네. 그죠? 일본의 역사, 특히 이제 우익들의 그 망언, 또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이제 그 난징에서의 대학살을 좀 부정하는 듯한 발언,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분개했었죠. 그래서 네. 그때 시진핑이 2015년인가요? 서울대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일 간 그러니까 일본을 맞서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역사 연대를 맺자. 이런 네. 어떤 취지의 발언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거가 미래로 나가는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접근법을 좀 달리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2010년대 초반에 이 동아시아 평화의 가장 위험 요인이 이 다오이다오, 일본 명으로 이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이었잖아요. 네.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뭐 대국 투기의 기질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세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라고 믿고 네. 지금은 그 문제 때문에 양국 관계의 개선에 발목을 잡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제 그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주장하면서 분쟁을 키우기보다는 그냥 현상을 잘 유지 관리하고 네. 서로 이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대의 섬에 예를 들면 월수금은 중국 어선이 가고, 네. 화목토는 일본 어선이 가고, 사이 좋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이 충돌의 소지를 줄여가는 이런 어떤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한일 관계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좀 존재하는 건 네. 분명한데, 동시에 지금 일본이 이런 어떤 규제 조치, 굉장히 부당하고 치졸한 조치인 건 분명한데,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 건가? 네. 라는 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어느 정도 양국 다 타협을 해야지만 이제 그런 관계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일본도 상당히 강경한 상태고, 대한민국 정부도 점점 더 좀 강경한 발언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네. 그럼 이 현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나서주길 좀 기대했었죠.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게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중재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뭐 립서비스는 좀 몇 가지 좀 나오고 있지만, 과거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건가? 네. 예? 왜 사실상 미국은 한일 간의 이 지금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이 갈등 양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건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원래 한미일 삼각동맹 상당히 네. 중요시 여기고, 또 한일 네. 간에 무슨 다툼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 좀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오바마가 했기 때문이에요. 예? 네.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미국이. 네.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오바마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죠? 꾸준하죠.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의 배후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있었죠. 네. 그죠?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였다면,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이제 파기하는 수순을 밟아왔잖아요. 네. 오바마 행정부였다면 강력하게 만류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미일 3자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라고 불리죠. 이런 것도 배후에서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가 계속 요구했던 바예요.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문제에. 네. 양국을 상대로 해서 무기 많이 팔고 방위 분담금 많이 높이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뭔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북한, 네. 더 나아가선 중국을 견제하겠다, 봉쇄하겠다, 이런 생각이 미국의 주류보단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 작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제 자기는 공정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상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아태 지역, 동북아 지역에서 논의가 되었던 게, 영내 포괄자 경제 동반자 협정, 그 RCEP이라고 하죠. 네. RCEP. 이게 이제 한 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중일 간에는 3자 자유무역협정 FTA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어요. 네. 예. 근데 트럼프 행정이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이거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핵심적인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간에 지금 무역 전쟁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RCEP이나 한중일 FTA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아, 미국 지금 행정부의 이해관계랑도 어느 정도 맞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뭐 굳이 지금 나서갖고 뭐 한일 관계를 중지하겠다 이런 어떤 그 뭐 안보적 경제적 필요를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예. 사실 그동안 미국이 한일 관계에 어느 정도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 지금 그렇게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는 그럼 아예 중재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가 없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이제 그 지금 뭐 일본의 아베 정권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갔을 때 물 한 컵도 예, 이 지금 가난한 국민 TV에서도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이 지금 아이스 커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맛있는 음료를 각종 차. 제공하고 있는데 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이웃 나라에서 손님이 왔는데 물 한 컵도 대접을 안 할 정도로 푸대접으로 일관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을 상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대화할 생각이 없다. 라는 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그렇잖아요. 네.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뭐 지금까지 상황이 양측의 어떤 뭐 잘못으로 인해서 악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려면 일단 만나서 제대로 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거기에 이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믿었던 미국은 너희들끼리 잘해봐. 네. 뭐 이런 어떤 식의 이제 분위기가 좀 강하고 그러니까 중재자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이 혹시라도 이 한일 간의 갈등을 뭐 한중 관계 강화의 뭐 기회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좀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동북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이 다방면으로 비교적 친한 편이잖아요. 네. 다방면으로 친한 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이 뭐 중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일 관계의 악화에 대해서 좀 일본 쪽에 좀 우려를 좀 표명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국 쪽 그 전문가들 반응은 좀 재밌었어요. 어땠나요? 네? 과거에는 좀 한국이 그 중일 관계 네.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뭐 때로는 뭐 중재를 시도했는데 이거 몇 년 만에 이런 어떤 상황이 바뀐 거를 보면서 상당히 좀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런 어떤 표현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게 일본하고 직접적인 그 협상도 쉽지 않고 네. 제3자를 통한 중재도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답답하네요.